일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의 회의실. 일본 대표단은 수조 원의 로비 자금이 녹아든 두꺼운 바인더를 내밀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지켜보던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도 그 압도적인 숫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기정사실화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낯선 목소리가 회의장을 뒤흔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일본 열도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전 세계를 전율하게 만든 한국의 신의 한 수가 시작된 것이죠. 과연 그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수십 년의 야욕을 단숨에 무너뜨린 소름 돋는 반전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 윈스턴입니다. CFR에서 31년간 세계 안보를 분석하며 차가운 숫자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전략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게 한국은 그저 가전제품이나 잘 만드는 나라, 미국의 품 안에서 겨우 버티는 외교적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보는 한국을 보며 불가능한 꿈을 꾸는 어린아이 같다며 코웃음 쳤던 제 오만함이 지금은 뼈저린 치욕이자 참회로 남았습니다. 이제 180표라는 기적 앞에 무릎 꿇으며 이 위대한 나라를 몰라봤던 제 무지를 고백합니다. 2025년의 겨울, 워싱턴 DC의 바람은 유난히 날카롭습니다. 제가 평생을 보낸 CFR 본부, 헤럴드 프렛하우스의 3층 사무실 창밖으로 파크 에비뉴의 가로수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냅니다. 오후 3시,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의 평온함을 깨고 내선 전화가 울립니다. 리처드, 지금 당장 국장실로 오게.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임스 린드버그 부소장입니다. 국무부 출신이자 유엔 업무에서 워싱턴 5손가락 안에 드는 베테랑인 그의 목소리에 전례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섭니다. 고풍스러운 목재 벽면을 따라 역대 국장들의 초상화가 줄지어 저를 내려다보고 제 발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국장실 문을 열자 창가에 서 있는 린드버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평소 절대 벗지 않던 양복 자켓을 의자에 걸쳐둔 채 셔츠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30년 넘게 그와 일하며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며 자리에 앉자 그가 서류 한 장을 밀어냅니다. 국무부 직인이 찍힌 1급 기밀 문서입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사고가 멈춥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안, 태평양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 평가 보고서. 린드버그가 차갑게 말합니다. 42시간 안에 완성하게. 이건 명령이네. 저는 당황하며 되묻습니다. 42시간요? 이건 유엔 총회 직전에 미국의 입장을 확정짓는 중대한 문서 아닙니까? 린드버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눈으로 저를 응시합니다. 시간이 없네. 후보는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이야.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네. 일본이야. 20년간 수조 원을 로비에 쏟아부었고 G4, G4 프레임워크까지 만든 나라지. 데이터로 일본의 정당성을 증명하게. 한국과 인도는 그저 들러리일 뿐이야. 그의 말은 단호합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GDP 4조 달러의 일본과 1.7조 달러의 한국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게 제 머릿속은 이미 보고서의 구조를 완벽하게 짜고 있습니다. 유엔 분담금, PKO 기여도, 외교 네트워크 등 어떤 지표를 갖다 놔둬도 일본이 한국을 압도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식은 커피의 쓴맛을 느끼며 컴퓨터를 켭니다. 일본 추천 보고서. 제목을 입력하는 제 손끝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감색 양복에 금방 문장이 새겨진 명함을 내미는 그는 일본 외무성 수석 참사관 야마모토 케이지입니다. 야마모토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바인더 3권을 꺼내 제 책상 위에 쿵 하고 올려놓습니다. 한 권당 5cm는 좋게 넘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캠벨 박사님,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첫 번째 바인더를 펼칩니다. 일본의 GDP는 세계 4위, 유엔 분담금 비율은 8.03%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비교조차 무의미한 수준이죠. 상임이사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돈으로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우고 저는 그의 논리에 완벽히 동화됩니다.
그가 돌아간 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일본의 압도적인 데이터에 취해 보고서를 써 내려가려던 찰나 팀의 주니어 연구원 클로이 한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는 야마모토의 바인더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얇은 파일 하나를 내밉니다. 한국 비상임 이사국 활동평가 보고서. 저는 콧방귀를 끼며 파일을 한쪽으로 밀어둡니다. 클로이, 지금은 숫자가 필요해. 한국의 감성적인 평가는 나중에 보지. 하지만 클로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박사님, 숫자 너머의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 얇은 종이 안에 일본의 수조원 노비를 무너뜨릴 진짜 힘이 들어있거든요. 클로이가 나가고 홀로 남은 새벽. 저는 무심코 그 얇은 파일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2024년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 득표소 192개국 중 180표, 득표율 93.7%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제 눈을 찌릅니다. 일본이 12번의 도전 끝에 얻어낸 숫자와 한국이 단 2번째 도전에서 얻어낸 이 숫자는 결코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4조 달러의 GDP도 수조 원의 로비 자금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이 데이터 뒤에 숨어 있음을 직감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일본의 데이터 바인더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천문학적인 숫자가 가득하지만 한국의 파일에는 전 세계 127개국의 외교관들이 보내온 진심 어린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돈을 주었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자립을 주었다. 아프리카의 한 외교관이 남긴 이 문장이 제 30년 분석 프레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가시비 이 시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흐르는데 제가 써내려가던 일본 찬양 보고서의 커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은 차가운 통계가 아니라 지난 70년간 한국이 전 세계의 심장에 조용히 심어온 거대한 신뢰의 실체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CFR 사무실. 책상 위를 가득 채운 야마모토의 두툼한 바인더들이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저를 압박합니다. 42시간 중 이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거대한 망치질처럼 제 고막을 때립니다. 일본이 20년간 쏟아부은 수조 원의 로비 자금, 그리고 그들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깔아놓은 거대한 인프라의 지도들이 모니터 화면 가득 붉은색으로 전멸합니다. 야마모토는 이 숫자들이 곧 일본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확신하며 저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클로이의 얇은 서류 한 장이 그 거대한 데이터의 장벽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튿날 아침 야마모토가 다시 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옵니다. 어제보다 더 화려한 금색 넥타이를 맨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가득합니다. 그는 책상 위에 새로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캠벨 박사님, 보십시오. 아프리카 54개국 중 우리가 도로를 닦고 다리를 건설해준 나라가 무려 40개국이 넘습니다. 우리가 뿌린 엔화가 그들의 핏줄을 흐르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거부하겠습니까? 한국이요? 그들이 아프리카에 보낸 쥐꼬리만한 원조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벽에 부딪혀 차갑게 돌아옵니다. 저는 야마모토의 기세등등한 태도를 지켜보며 클로이가 준 파일을 천천히 넘깁니다. 거기에는 야마모토의 화려한 지도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데이터들이 적혀 있습니다. 르완다 부가가치세 관리 시스템 구축, 우즈베키스탄 관세 현대화, 파라과이 지적 행정 시스템 수출. 일본이 거대한 다리를 짓고 생색을 내는 동안 한국은 그 나라들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행정 시스템, 즉 전자정부를 통째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를 향해 나직하게 묻습니다. 야마모토 씨, 일본이 지어준 다리는 10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한국이 만들어준 세금 징수 시스템은 그 나라의 국부를 창출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더 무서운 무기라고 생각합니까? 야마모토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합니다. 시스템? 그런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댐과 공장이 더 큰 지지표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물리력에만 집착하는군요. 그는 다시 바인더를 넘기며 일본이 제공한 차관의 규모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클로이가 남긴 메모가 떠오릅니다. 일본은 의존하게 만들지만 한국은 일어서게 만든다. 이 한 줄의 문장이 30년 베테랑 분석가인 제 심장을 거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실 밖 복도에서 클로이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밤을 지새운 듯 초췌한 모습이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납니다. 박사님, 일본의 로비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어는 공유예요.
한국은 자신들이 최빈국에서 일어설 때 사용했던 그 절실한 비법을 개도국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물 짜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들이 왜 180회를 얻었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클로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야마모토의 고함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제 가슴에 박힙니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일본의 추천 보고서를 써 내려가려 하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자꾸만 멈춥니다. 화면 가득한 일본의 GDP 그래프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수조 원의 엔화가 전 세계 외교관들의 주머니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존경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클로이의 서류 뒤편에 숨겨진 또 다른 데이터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땅을 리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보낸 짧은 감사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갑니다. 야마모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재촉합니다. 미국 입장은 정리됐습니까? 백악관에서도 우리 일본의 손을 들어줄 준비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이제 그만 리스트에서 지워버리시죠. 그의 오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합니다. 31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돈과 힘의 논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작성하던 일본 추천서를 모두 삭제하고 빈 화면을 띄웁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국력을 숫자로만 측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UN 본부로부터 날아온 긴급 브리핑 자료에는 일본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는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이 공을 들였던 아프리카 연합 AU 국가들이 한국의 자립 지원 모델에 더 큰 매력을 느끼며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수조 원의 돈을 뿌리고도 지지표를 확신하지 못하는 야마모토의 다급한 발소리가 복도를 타고 제 귀에 들려옵니다. 이제 72시간의 시계는 24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한 노비 장벽이 한국이라는 신뢰의 파도 앞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전조 현상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며 펜을 고쳐잡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92시간 중 단 24시간만이 남은 시각. 창밖의 워싱턴은 유난히도 시린 안개에 덮여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클로이가 남긴 파일의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거기에는 제가 31년간 외교 문서를 만지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보다 뜨겁고 바인더보다 무거운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습니다. 1951년 흙먼지 날리는 한국의 참호 속에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총을 쥐고 있는 한 흑인 청년의 흑백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023년 에티오피아의 한 허름한 진료소에서 한국 의료진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컬러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메모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GDP와 분담금 수치들이 일순간에 침발해버립니다. 흑백 사진 속 청년 아스파 베켈레, 그리고 그의 손자 테스파의 베켈레.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나라가 70년 뒤 그 손자의 생명을 구하러 다시 찾아왔다는 이 믿기지 않는 서사가 제 심장을 거칠게 할 터입니다. 오전 9시 정각, 사이토 타카시 참사관이 다시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은 회색 양복을 갖춰 입고 넥타이까지 생략한 채 마치 이미 상임이사국 자리를 거머쥔 듯한 거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습니다. 캠벨 박사님,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미국의 공식 보고서에 우리 일본의 이름을 단독으로 올릴 준비는 되셨겠죠? 그는 여전히 제 책상 위에 놓인 한국의 얇은 파일을 비웃으며 자신의 바인더를 툭툭 건드립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이토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무엇을 했습니까? 사이토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합니다. 그건 당시 일본의 상황이 하지만 우리는 미군에게 군수물자를 납품하며 자유진영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도왔다고요? 아니요. 당신들은 그 전쟁을 이용해 전쟁 특수라는 이름으로 3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본 경제 부흥의 기폭제가 된 그 돈은 한국인들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이 사진 속의 나라 에티오피아는 당시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빈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000명이 넘는 병사를 보냈습니다. 협의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그들의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조건도 대가도 없이 말입니다. 사이토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는 바인더를 꽉 쥐며 소리칩니다. 외교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상임이사국은 돈과 힘이 결정하는 자리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영국 왕립군사연구소의 소장 제이미 카터가 들어옵니다. 그는 린드버그 부소장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회의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사이토 씨, 유감스럽지만 국제사회의 계산기는 당신의 바인더와는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터 소장이 가져온 투표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129표 중 일본이 확보 가능한 표는 최대 87표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무려 15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이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쏟아부은 수조 원의 ODA는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카터 소장은 냉정한 눈빛으로 사이토를 바라보며 대못을 박습니다. 당신들이 준 돈은 그들의 주머니를 채웠을지 몰라도 한국이 준 진심은 그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55개국 중 50개국이 한국의 손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7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한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본 것입니다. 돈으로 산 충성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고난을 함께하며 쌓은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전 세계 127개국이 이미 한국을 상임이사국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사이토의 손에 들린 바인더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일본의 금권 외교가 한국의 진심 어린 보은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흐릅니다. 린드버그 부소장은 제 어깨를 짚으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리처드, 자네의 보고서를 수정하게. 결론은 이미 전 세계가 내린 것 같군. 저는 노트북 앞으로 돌아와 일본 추천이라고 적혔던 제목을 지웁니다. 그리고 떨리는 가슴으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후보국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외교의 표준이다. 42시간의 사투 끝에 마주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수조 원의 로비 자금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을 이겨낸 신뢰였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이유. 그것은 70년 전 뿌린 보은의 씨앗이 거대한 숲을 이루어 전 지구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욕 유엔 본부의 텅 빈 투표함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가득 채워질 준비를 마칩니다. 노트북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커서가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집니다. 42시간 전, 일본의 단독 추천서를 쓰기 위해 당당하게 잡았던 키보드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일본 추천이라고 적혔던 보고서의 제목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한민국 상임이사국 최우선 권고라는 문장을 새겨 넣습니다. 31년 동안 숫자의 노예로 살아온 제가 생전 처음으로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국력을 보고서의 핵심 근거로 삼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본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규 상임이사국 후보를 다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을 가장 적합한 국가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분담금의 액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도덕적 권위와 실천적 신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례이며 지난 70년간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전 세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왔습니다. 협 27개국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는 로비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이 뿌린 진심의 씨앗이 거둔 당연한 결실인 것입니다. 보고서를 마감하고 린드버그 부소장에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몸의 힘이 탁 풀리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유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층 사무실에 불을 끄고 복도로 나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고풍스럽게만 느껴졌던 복도의 초상화들이 오늘은 왠지 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마주한 뉴욕의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지만 제 가슴속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파크 애비뉴의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마치 70년 전 그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일궈낸 한국의 노경들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코트깃을 세운 클로이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종이컵을 건네며 미소 짓습니다. 박사님, 결국 진실을 선택하셨군요. 저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대답합니다. 클로이, 내가 선택한 건 진실이 아니라 존경이라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그 위대한 삶의 궤적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였지. 우리는 나란히 서서 뉴욕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삼성의 반도체나 현대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전 잿더미가 된 땅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피땀을 흘렸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강인한 손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청년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줬다는 사실을 7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이제는 그들의 손자들을 살리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그 뜨거운 보은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20년간 공들였던 산이미사국 자리는 결국 한국이 70년간 묵묵히 쌓아온 신뢰라는 거대한 산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누가 우리와 함께 울어주었는가 하는 진심의 기억입니다. 한국은 그 시험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이죠. 1080표라는 경이로운 숫자는 단순한 투표 결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뜨거운 기립박수이자 존경의 헌사였던 셈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한 분석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며 그들의 끈기와 따뜻한 정서에 매료된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견디며 이 위대한 나라를 일궈내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당신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오늘날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당신들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긴박했던 72시간의 드라마를 함께 지켜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31년 경력의 베테랑 분석가마저 무너뜨린 것은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묵묵히 쌓아온 진심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고귀한 신뢰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굳은 살박인 손으로 땅을 일구고 밤낮 없이 공장불을 밝히며 이 나라를 지켜내신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대한민국 앞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어온 그 고단했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당신들의 삶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격과 따뜻한 사연에 가슴이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조국을 향한 자부심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민족의 위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일구신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